저희 둘째 상호가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30이 넘어서야 좋은 사람 만났다며 데려온 서연이라는 아가씨였죠. 첫 만남부터 참 인상이 좋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깍듯이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말투도 부드럽고 웃는 얼굴도 밝아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에도 좋은 딸이 하나 늘었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큰 아들 도연이네 지은이도 좋지만 서연이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얌전하면서도 똑똑해 보이고 무엇보다 상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정말 금슬이 좋아 보였어요. 가끔 집에 놀러 오면 서연이가 먼저 나서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서연아,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이제 우리 딸인데. 괜찮아요, 어머니. 당연한 일인걸요. 그런 대답을 들을 때면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만나고 싶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같이 시장도 다니고 백화점 구경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서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놀러 갈까? 네, 좋아요, 어머니. 처음에는 서연이도 밝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근처 온천에도 다녀오고 영화도 보러 가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전화를 걸면 대답이 늦어지고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점점 서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좀 피곤해서요.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어요.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피하는 것 같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죄송한데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자주 만나자고 하시니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서연이에게는 부담이 되었다는 거죠. 앞으로는 저한테만 연락하세요. 서연이 직접 연락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서연이가 사실은 저를 피하고 싶어 했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프더라고요. 선의로 했던 일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전화 이후로 상호네와 만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정도에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마저도 서연이는 어색한 미소만 지를 뿐이었어요.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서연이도 와서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지은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큰며느리 지은이는 여전히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김치 담그는 것부터 전 부치는 것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을 보태주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해야죠.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동생네는 오지도 않는데 지은이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말이죠. 서연이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임신을 핑계로 더더욱 얼굴을 보기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서연이가 입덧이 심해서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요. 상호의 전화를 받으니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배려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몸조리 잘하라고 해.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면서도 자꾸 빈자리가 눈에 띄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육아가 힘들다며 2년 연속 명절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가끔 아이 사진만 보내올 뿐이었죠. 도연이네만 매번 고생시켜서 어쩌니.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형수 혼자 모든 명절 준비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동생네는 핑계만 대고 오지 않으니 말이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서연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상냥했던 모습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남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면서 상호 자리가 비어있는 게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큰아들 도연이네는 온 가족이 다 와서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는데 둘째네 자리만 텅 비어있으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내년에는 올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품어보기도 했지만 점점 희망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번 명절도 역시 서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전화로 말하길 아이가 아직 어려서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가 낯선 곳에 가면 울어서요.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핑계처럼 들렸어요.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 아이가 중요하지.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오기 싫어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지은이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 서연이의 소셜미디어가 떠 있었어요.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진들이 잔뜩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명절에는 아이 때문에 힘들다며 오지 않더니 친정 가족들과는 여행을 다녀온 거죠. 그것도 우리 명절 바로 다음 주에 말이에요. 사진 속 서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도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 오빠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하나하나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에게는 핑계를 대면서 친정과는 즐겁게 여행을 다니다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우야, 너희 제주도 다녀왔다며? 네? 네, 다녀왔어요. 명절에는 아이 때문에 못 온다더니 여행은 어떻게 갔어? 상우가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 대답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건 서연이 친정에서 가자고 해서요. 그럼 우리 명절은? 아이 때문에 힘들다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기는 어떻게 부모한테는 핑계대고 친정이랑은 여행을 가니?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돼? 너희가 먼저 거짓말했잖아. 전화 너머로
상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곤란해요.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상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남같이 대하는 것 같아서 더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삽시다. 서로 편하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그 전화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나한텐 큰아들 하나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도연이와 지은이는 여전히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와 주니까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연이의 따뜻한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아들이 있는데 왜 없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했을까 싶었습니다. 지은이도 변함없이 자주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손주들도 자주 데리고 와서 집 안이 늘 활기찼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집을 좀 넓혀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어느 날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이들이 자라니까 지금 집이 좁다는 거죠. 그래? 좋은 집 찾았어? 네,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모자라는데? 도연이가 망설이더니 금액을 말했습니다. 꽤 큰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알았다.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칠 후 도연이와 지은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까지 들고 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이야. 우리 가족인데. 그때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일인데.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고마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말이죠.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와서 즐겁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훈의 생각은 애써 지우려고 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건 상우였으니까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저희가 한번 찾아뵐게요. 서연이랑 아이랑 같이요. 갑자기? 네, 그동안 죄송했어요. 사과하는 목소리였지만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겠다니 의도가 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아들이고 손주니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다렸어요. 며칠 후 상훈애가 정말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손주를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많이 자란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웃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할머니, 아이가 제게 달려오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손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상훈애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손주도 데려오고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샀어요. 서연이가 평소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예전처럼 상냥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아무래도 핏줄이다 보니 완전히 매정하게 대할 수는 없었거든요. 손주가 할머니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거나 간식을 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전의 서운함도 잊혀가는 것 같았어요.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상우도 예전보다 부쩍 자상해졌어요. 제 건강을 묻고 필요한 게 없냐고 챙기더라고요.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혹시 아픈 곳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런 상우를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도 집이 좀 좁아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애가 크니까 집을 넓혀야겠어요. 역시 나였습니다. 그제야 왜 갑자기 자주 찾아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상호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친절함, 자주 찾아오는 것, 손주를 데려오는 것까지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온 거구나.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긴. 형한테 집 도와준 거 알고 온 거 아니야? 상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도움이 필요해서요. 도움? 웃음이 나왔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찾아온 거죠. 도와줄 생각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왜요? 저희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긴 하지. 그럼 왜 형만 도와줘요? 불공평하잖아요. 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따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불공평하다고? 네, 똑같은 아들인데 왜 차별해요? 내가 먼저 끊었잖아. 연락하지 말자며? 상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는 모양이었어요. 그건 그때 제가 화가 나서요. 화가 나서? 그럼 나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돈 필요하니까 다시 온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뭐야? 그럼 진짜로 화해하려고 온 거야? 상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 주었어요. 형한테는 그런 소리 안 했지? 연락하지 말라고? 그건 그건 뭐야? 대답해봐.
형은 달라요. 뭐가 달라? 형은 저희한테 그런 말 안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자기들 편할 때만 가족이고 불편하면 연락 끊자고 하는 거였어요. 알겠다. 그럼 계속 연락 안 하고 살자. 엄마, 나도 이제 지쳤어. 너희 필요할 때만 엄마 찾지 마. 상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내가 이기적이야? 네, 형만 편애하시잖아요. 편애가 아니라 대우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대우받는 거야. 상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서연이도 아이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가자, 서연아.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상호야, 서연이가 조용히 말렸지만 상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상호 내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혹시 전화가 올까 싶어서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상호의 성격상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도연이네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간 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괜찮다.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래도 자주 올게요. 지은이는 변함없이 반찬을 만들어 와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줬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며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손주들 보고 싶었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 함께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도연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더욱 효자가 되었어요. 병원 갈 때도 챙겨주고 집안 수리할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보일러 점검 받으셨어요? 아니 깜빡이 잊었네. 제가 업체 불러드릴게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이 들수록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가는 것도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서연이와도 이렇게 다니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억지로 끌고 다녔던 것 같아서 민망했습니다. 어머니, 이 고등어 싱싱하네요. 그래? 그럼 몇 마리 사자. 네, 저희 집 것도 같이 사서 조림해 드릴게요. 지은이는 늘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싫은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도연이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니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진짜요? 야호!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가끔 상온의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손주가 생각날 때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애써 지우려고 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없는 자식 때문에 상심하느라 있는 자식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도연이네와 함께하는 일상이 충분히 행복했어요.
억지로 맞춰가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많아도 결국 내 곁에 남는 건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도연이와 지은이에게 더욱 고마웠습니다. 끝까지 저를 챙겨주는 이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지은아. 저희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며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네가 돌아가고 나면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곤 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저를 충분히 채워줬거든요. 이제 욕심내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모든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심 말이에요. 진짜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루를 돌아보곤 했어요. 손주들과 웃으며 보낸 시간, 지은이와 함께 장을 본 일, 도연이가 챙겨준 따뜻한 말들. 이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상훈에는 이제 정말 남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도연이네야말로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